왜 아침마다 눈꺼풀이 붓고 오후엔 양말 자국이 선명할까요? 왜 물을 충분히 마셔도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답은 신장을 편하게 하는 음식 선택에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대사와 노화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최민석입니다. 대학에서 영양생화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수많은 어르신들의 신장 건강 상담을 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살리는 핵심 비법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식탁 위의 평범한 음식들이 신장을 되살리는 천연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쉼없이 걸러내는 신장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1위 음식은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라서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도 몇 주 안에 부종이 줄어들고 소변 상태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미리 보살펴주면 90세까지도 튼튼하게 쓸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희 연구실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김철수 72세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째 아침마다 눈이 붓고 저녁이면 종아리에 양말 자국이 선명히 남았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아셨어요. 소변에 거품이 자주 끼는 것도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3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시면서 신장이 서서히 지쳐간 거였어요. 다행히 아직 돌이킬 수 없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김철수님과 함께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차근차근 조정해 나갔어요. 특히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음식을 꾸준히 식탁에 올리신 뒤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일상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 붓는 것도 거의 사라지고 소변 상태도 맑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지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씩 바꾸고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신 것뿐이었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예요. 다만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받고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신장을 되살리는 1위 음식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변에 거품이 자주 끼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신장 보호 효과가 있는 것들이에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쉼없이 걸러내는 신장은 염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올리브 오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리브 오일 속에 들어있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전신 염증을 줄여서 신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염증 수치가 20% 이상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어요. 제가 상담했던 김영호 68세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개월 후부터 소변의 거품이 잦아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붓기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는 꼭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샐러드나 찐 채소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또 구매하실 때는 짙은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빛이 차단되어야 산화를 막을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올리브 오일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볶음 요리에 쓰시는데 사실 그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신장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설포라판이 세포 손상을 40%까지 줄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정순 70세님께서는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기 시작한 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이분은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2분 정도만 쪄서 드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만성적으로 느꼈던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 중요한 팁이 있어요. 잘게 썰어서 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조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삶지 마시고 2분 정도만 살짝 찌는 게 좋아요. 들기름이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더 높아집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신장병이 중기 이후 단계라면 칼륨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 3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 드실 때 어떻게 조리하시나요? 대부분 너무 오래 삶아서 영양소를 다 날려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화해서 신장에 직접적인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생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정호 74세님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이분은 다진 마늘을 5분간 두었다가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6개월 후에는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조정하신 거예요. 마늘을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진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이 알리신이 제대로 형성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샐러드에 넣거나 무침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마늘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씩 시작하세요.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늘을 생으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음식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이 바로 신장을 지키는 핵심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생활 습관에서도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트륨, 즉 소금은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음식에 숨어 있어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젓갈류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저염 간장을 사용하시고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를 활용해 보세요. 처음엔 싱거워서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드신 음식 중에서 유독 짰던 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진통제 과다 복용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줄여서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니까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통이나 관절통이 자주 있으시다면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약물을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꼭 필요할 때만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시고요. 평소 두통이나 관절통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습관적으로 약부터 찾지는 않으시는지 돌아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의 균형입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아도 신장에 부담이 되지만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어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신장 상태에 따라 체중당 적정 섭취량이 다르니까 전문가와 상담해서 맞춤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품질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달걀, 흰자, 두부, 생선 같은 것들을 적당량 드시면 됩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줘요. 여러분은 하루에 고기나 두부를 어느 정도 드시나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양의 술과 담배도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흡연은 완전히 끊으시는 게 답이에요.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술은 특별한 날에만 소량으로 제한하시고요.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그 한 잔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물에 섞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농축되어서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아침, 식후, 오후, 자기 전으로 나눠서 드세요. 너무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적게 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해서 신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걷기나 가벼운 체조 정도로 시작하세요. 이 5가지 습관만 지켜도 신장을 아주 오래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을 살리는 음식 3가지와 생활 습관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이 3가지 음식과 더불어 짠 음식 줄이기, 진통제 조심하기, 단백질 균형 맞추기, 금연과 절주,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장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무조건 많이 드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올바른 조리법과 적정 섭취량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신장을 망치는 가장 큰 함정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짠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 과도한 단백질 섭취, 습관적인 진통제 복용, 이런 것들이 소리 없이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주범들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결국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는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여행도 자유롭게 못 가고 음식도 엄격하게 제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내 신장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90세가 되어도 맑은 소변을 보고 붓지 않는 몸으로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바로 소금을 줄이고 물을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하루에 물 6잔을 나눠서 마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신장은 정말 소중한 장기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미리 보살펴주면 평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지 않죠?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어요. 신장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해요. 지금 당장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 두 질환은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혈압과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과 생활 습관들이 더욱 절실한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유전적 요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신장 문제가 있으셨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30년간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조금만 더 일찍 관리를 시작했더라면 투석까지 가지 않았을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가 되면 음식이나 생활 습관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상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악화를 막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 초기 단계라면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70대에 관리를 시작해서 80대까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정기검진의 중요성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혹시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늦게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다행인 일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과 혈당, 혈압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신장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법들도 단계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또 신장에 좋은 차와 음료들, 신장 독소를 배출하는 천연 디톡스 방법,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신장 기능 자가 진단법도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브로콜리 한 송이, 마늘 한 쪽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음식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드셔보실 건지, 브로콜리를 2분만 쪄서 드셔보실 건지, 아니면 마늘을 다져서 5분 두었다가 드셔보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한 신장으로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